1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가을이라는 9월이 왔습니다. 9월이 왔지만은 앞으로 한국의 정치는 더욱더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회사에서 나온 결과가 그런 것을 보면 실제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갤럽이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한 조사에 따르면 그 전주보다 15%를 올라서 49%가 나왔습니다. 모노리서치라는 조사회사에서는 8월 25, 26일 간 조사에서 48.1%가 나왔습니다. 또 리얼미터가 오늘 아침에 나왔죠. 이 박근혜 대통령의 8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것이 49.2%, 지난주보다 8.2%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이 2,000여 명을 대상으로 8월 4주차 조사에 한 내용에 따르면 56.4%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는 물론 새누리당 관련 연구원이지만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44.9%,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15%, 양당 간의 격차가 29.9%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객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북한의 전쟁 위기를 전쟁 위기 도발과 이후에 이어진 판문점에서의 3일간의 회담, 그리고 타결, 그리고 남북 간의 여러가지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 당국자 회담 등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또 더 나아가서 박 대통령의 중국 전성절 기념식 행사 참가, 이런 좋은 소재들이 섞여서 현재까지는 정권의 지지율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2015년 초반만 하더라도 성안종시 사건이 터지고 리포트 대사가 칼을 맞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또 더 나아가서 지난 5월달에 국회법 개정안 사태가 터지고 이럴 때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 레임덕이 거의 눈앞에 닥쳤다. 그래서 여권조차도 말을 듣지 않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질급한 몇 사람은 오판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박 대통령의 자세에서 국민들 상당한 부분들은 원칙을 지켰다, 또 더 나아가서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한국의 진보 좌파 진영, 즉 박 대통령을 원래 지지하지 않는 진영에서도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북 대응에 대해서 65에서 70%의 국민들이 잘 대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이고, 그것이 지지도의 상승으로 연결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4년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의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연말까지 4대 개혁과제, 24개 국정과제 등을 밀어붙이고, 또 창조경제나 문화융성 이런 대통령의 중점과제들을 밀어붙이려고 하면 일정한 지지율이 바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여당의 백업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여당부터가 등을 돌리죠. 우리 지난 5월 국회법 개정 사태 때 여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호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관계나 중국 방문 등과 관련해서 전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야권, 진보, 좌파 진영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 하면서 이 박 대통령을 자신들이 원했던 정책 과제로 끌어넣는 양상도 보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북한과의 전쟁 위기를 일거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돌린 것 정말 잘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급진전시켜서 미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띠는 것도 좋다. 그래서 미국의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한 신문이요. 칼럼 극우 극자가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나머지는 다 잘했다는데. 자, 외신에서도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의 승리다. 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오는 신문이죠. 김정은은 확성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북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사건이다. 자, 외국 외신조차도 이렇게 보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은 남남 갈등을 도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뢰 매설과 그 다음에 포격을 했는데 두 가지 다 증거가 남지 않도록 증거 수집이 불가능할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북의 교묘한 도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 대응을 했는데 그분은 100% 국회 항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70%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못 얻어냈다. 적당하게 북의 테러를 열어줬다. 유감 표명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칼럼을 쓴 기자분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극우에 해당이 되네요. 저는 제가 극우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같이 세계와 경제를 바라보는 극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극자는 줄곧 북한 편을 들다가 망신을 당해서 박 대통령에게 이 고득점이 가는 것을 못마땅하고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작전은 결국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북한이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데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면서 남측 정부를 코너로 몰아넣는 부분은 성공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준 결과가 나왔다. 그게 뭐냐? 한미 동맹이 확인됐다. 즉 최후의 기댈 때는 미국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 결국은 확인이 됐다. 그 다음에 중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있어서 북한을 보고 한국하고 빨리 매듭지으라고 보이지 않는 압박을 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요. 앞에 부분은 좀 100% 동의합니다. 이번에 그동안의 한미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친중으로 경사되어서 과거보다는 매우 드라이하고 좀 소홀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위기 때는 미국밖에 기댈 데가 없고 미국은 확실하게 한국에 대해서 이 북의 도발을 저지시키기 위한 말과 행동에 의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중국이 전성절 열병식을 앞두고 북한이 사고치는 부분이 불쾌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 드러난 중국의 입장은 양측 다 자제해라 했고 보이지 않는 중국의 미묘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자꾸 보지 못한 것이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지 언론에서 그래도 대기자급 논설위원급 분이 칼럼을 쓰려면 명확한 어떠어떠해서 그걸 보니까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을 비공식적으로 세게 낸 게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소프트 파워가 있고 비대칭 전력이 있다. 그게 뭐냐? 확성기다. 자, 확성기가 북측에서 상당히 아팠다.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이 아픈 척 하는 건지 진짜 아픈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이미 남측에 수많은 드라마나 수많은 남측의 실상들이 북측의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확성기가 그렇게 아팠을까요? 어쨌든 뭐 합의문에 북측이 확성기 건다라고 넣자 했으니까 뭐 확성기가 아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남측을 굴복시켰다 라는 하나의 증거로서 확성기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북측은 돌아가서 그렇게 자기 김정은이나 보스 김정은이나 또 북한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측이 뭐 5군단, 6사단 쪽에서 대통령의 지시대로 선 조치, 우리도 대응으로 K9 자주포를 한 38 쏘고 이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사실상 자신의 도발임을 인정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요. 자, 박 대통령은 낮은 수준이지만 북한의 사과를 끌어냈고 50% 가까운 지지까지 갖고 그 다음에 북한의 최대 우군인 이 중국이 중립을 지키도록 만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이 지지율로 연결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즉 수도 서울 같은 데서 대규모 폭격을 하는 이런 도발이 결국은 불가능할 거다 라는 어떤 부분에서 군사모험주의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요, 어제입니까 김양근이가 한국 측에 전달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더라도 그것을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을 했다는 걸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 즉 대륙간 탄도탄 ICBM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기들 여전히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도발하는 것은 도발이 아니다라고 북측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부 좌파들은 중국에 가서 한국의 보수나 미국 정부 내의 일부 보수 진영이 이야기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박 대통령이 자고우면할 것 없이 이번에 중국하고는 확실하게 통일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오라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북핵 폐기와 통일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뭐 좌파들이 북한을 핵을 폐기하기를 저는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좌파들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북한의 자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남측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서 북한한테 그 협상의 대가로 많은 돈이 건너가게끔 그건 좌파들이 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마라. 즉 지금 중국의 열병식에 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박 대통령이 한국의 보수 진영과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중국에 상당히 기대어서 중국 주도로 남북 간의 화해 평화 협력이 급진전되도록 해야 되고 북한과 대화 협력으로 나서야 된다. 자, 여기서 이 좌파 진보 진영들이 언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걱정하고요 지지를 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 수준 이상의 강경한 조치가 지속되면서 그것이 결국 협상에서 뭔가를 얻어낸 모양새로 비춰지다 보니까 그 합의 내용이 그렇더라도 북한에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 이들은 당혹스러웠지만 즉 원칙적으로 강하게 대처하는 것이 전쟁 직전까지 한번 밀어보자는 것이 당혹스러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들은 교묘하게 북한의 교류 협력이 진전되는 방향 거기에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미국과 일본이 빠지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쪽으로 앞으로 아마 정권에 대해서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여론 부분에서요. 최근에 한국의 진보 좌파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과의 회담 그리고 중국 방문에 대해서 보도하는 걸 보면 급격하게 유도하는 방향이 눈에 보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뭘 해도 잘못했다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과 화해 협력에 국민들 내부의 소통과 남북 간의 화해 협력에 노력해야 되고
미국, 일본이 만들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포위구도에 대항해서 주체적으로 중국을 활용하고 러시아도 활용하고 북한과의 평화 협력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율을 바라봅니다. 이벤트 효과고 지속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4대 개혁이나 부패 척결을 몰아붙이면 지지율을 바탕으로 본인한테 악재로 또 돌아올 거다. 그래서 한국 내부에 좌우 또 남북 간의 소통을 위한 형태로 이렇게 리더십을 전환시켜가는 모습을 보이면 계속 뜰 거다라고 자기들의 기대가 섞인 주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국민들의 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 지지에는 보수 진영도 있을 것이고 일부 중도 진영의 지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가는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번에 중국의 열병식에 참가하는 부분이 절대로 과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어려울 때 미국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북한의 주재하는 중국 대사는 이 북중 간의 혈맹 관계가 돈독히 돼야 된다고 엊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과연 본질적인 양보를 한국 척을 위해서 해주고 북한을 압박할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이어지는 주요 국가의 외교 방문 부분을 잘 넘기고요. 박 대통령은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개혁 과제와 부패 척결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외국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외교를 통해서 본인의 점수를 올리는 부분은요. 외국과의 관계들은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강화해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해야 되고 미국하고 중국은 잠재적 적국이고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의 리더십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두루두루 잘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국이 마치 북한이라는 변수가 없는 듯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군사력이 우리보다 월등히 강한 전 국민이 군인화가 되어 있는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고요.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일단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쓰는 것이지 중국이나 외국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하고 싸워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누군가는 이미 결론이 나온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가야지 이 박 대통령의 최근 지지도가 좀 올라간다고 바람을 잡아서 오도하는 세력들이 진정으로 박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랐던 세력인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